내가 좀 더 애들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결단을 내린 거죠. 용기를 낸 거죠. 현실적으로 반영하지 않는 게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게 있거든요. 한부모 법정을 하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밖에 못해요. 자기가 능력 있고 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정직원이 되셨거나 그리고 좀 더 좋은 직장을 들어가면 완전히 포기를 해야 되는 그 기준이거든요. 특히나 차량을 사야 되면 소형차, 경차 상관없이 무조건 탈락이라는 그 잣대가 너무나 황당하고 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차가 없으면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서 기차나 버스나 이용해서 여행을 가야 되는데 짐을 바리바리 싸고 간단 말이에요. 당연히 부부면 남편이 많이 들 수 있고 여자가 또 이렇게 해서 나눠서 줄 수 있고 아이들 들 수 있지만 들어도 한계가 되기 때문에 짐이 이렇게 바리바리 또 이거 하나 더 챙기고 더 하나 챙기는 사람이면 짐은 두세 배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나보고 차를 팔라는 얘기니까 팔아도 또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보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고요. 그러면 한마디, 왜 차 사셨어요? 그분도 한탄스럽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화 중에 저희한테 할 수 있는 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한숨 쉬면서 이제 눈물밖에 나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정말 필요했었는데. 똑같이 앞에서 말한 사례들처럼 집은 얼마냐, 또 차는 있냐, 소득은 얼마냐라는 걸 다 물어보시니까 그러면서 그 사회복지사분이 하신 말씀은 한부모가 되실 수도 있고 한부모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라고 표현을 해서 그분이 화가 나셨어요. 나 이미 한부모예요. 단 한부모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이 달라지는 건데 그렇게 말을 하시는 그 자체가 벌써 한부모라는 건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지원을 받는 사람을 한부모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선이나 낙인감이 한부모들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법은 세상에 없어요. 모든 아동복지법, 모든 아동을 포괄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 모든 장애인을 포괄하고 있고요. 또 다문화가족지원법, 모든 다문화가족을 포괄하고 있어요. 한부모 가족만 한부모 가족 증명서를 법 지원받는 사람만 발급받을 수 있다는 거는 한부모들을 굉장히 갈라놔서 한부모 사업도 사실 어렵고 그리고 저소득층들만 모여야 하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만 모이게 하는 그런 법적인 부분은 저는 이게 법정 한부모로 묶어두는 부분은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는 마트나 뭐 식당이나 다니면서 저녁 시간에 이렇게 애들 밥을 주러 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같이 일하시는 엄마들이 같이 키우는 엄마인데도 너만 왜 키워? 애들 맡길 데 없어? 왜 너만 그렇게 나가?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어. 근데 우리는 규칙에 따라서 안 하잖아. 이해는 하는데 우리랑 틀리게 행동하는 거는 싫어. 너만 너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되게 조금 힘들었었어요. 한부모의 늘 첫 번째 문제는 아이 돌봄 문제. 자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야근을 계속 해야 되는 사람인 경우 제가 새벽에 1시에 집에 들어와요. 아니면 11시에 집에 들어와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아이 돌봄에 물어보시라고 말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을 아이 돌봄 선생님이 있지도 않고 새벽에 누가 5시에 나와서 남의 아이를 봐주겠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새벽에 나가서 일을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고 늦게까지 일하면 더 벌 수 있지만 아이를 돌보려면 진짜 뭐 9시 출근, 6시 칼퇴근 이런 곳만 가야 돈을 벌 수 있고 내가 아이랑 잘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돌봄의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 사회는 바라봐 줄 것인가. 그래서 한부모는 무조건 어린이집 그리고 어디 뭐 지역아동센터 무조건 입소 순위 1위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여쭤봤어요. 왜 이거에 대해서 지급을 안 해줘? 했더니 또 다른 부침이 생기세요. 양육비는 현실적으로 이 아이가 살아가고 있는 거랑 똑같이 하루 먹는 거에 대한 우리가 식당 가면 한 끼 식사비 주는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데 왜 이렇게 그거에 대해 이유를 다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를 다는 순간 이분이 정말 이 아이의 아버지인가 아니면 어머니인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한부모들이 이제 한부모들끼리 모여서 양육비를 받는 사람이 정말 적잖아요. 한 10%? 15%? 뭐 정기적으로 받는 사람은 솔직히 15%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 한번 이제 그걸 어떻게 양육비를 주셨냐면 아이 학원비로 직접 입금했어요, 그분이.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직접 주지 않고 직접 학원으로 입금을 했는데 그때 한부모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어머 괜찮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때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당연한 거지 왜 괜찮다고 얘기해서 그 사람을 괜찮은 사람을 만드냐는 거죠. 당연한 거고 안 주는 사람이 나쁜 거다. 당연한 걸 했는데 왜 우리가 괜찮다라는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라는 것은 이 사회가 아직도 양육비를 안 줘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양육비를 꼭 줘야 된다는 이유는 아이들이 아빠를 만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애들이 당당하게 우리 아빠는 그래도 나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아빠를 자주 보진 못해도 아빠는 나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어 라는 마음을 들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다면 아이들에게 굉장한 박탈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죽했으면 이혼을 했겠냐 이런 눈으로 좀 꿈이라도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가 자립하는데 더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똑같이 세상을 살고 있는 한 가정이에요. 그 가정인데 그 가정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들이 다른 시선으로 느껴진다는 자체는 그분들의 시선이지 저희의 시선은 아니잖아요. 그걸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책에 나왔더라고요. 행복해진다는 건 용기를 내는 것이다. 네, 우리 사회에서 한부모가 되는 건 용기를 낸 거예요. 왜? 남들이 흔히 살고 있는 부부의 중심을 깰 수밖에 없는, 누구도 안 깨고 싶었던 걸 내가 깨면서 나올 땐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용기를 낸 거죠. 그런데 그 용기를 너희는 이상한 사람이야로 바라보고 있는 이 다양성을 받아주지 않는 이 사회가 저는 더 이상하다고 봐요. 그냥 똑같은 가족으로 바라봐 주시고 더 행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가족으로 봐주시면 좋겠다.